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협상 결렬 이후에 하락세를 걷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반등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나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걸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물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도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0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결과물은 0으로 도출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답정너식으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는 대답만 해 하고서 시진핑한테 윽박지르는데, 시진핑은 답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제 대본을 받아봤으면서도 그 대사를 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진핑은 트럼프가 준 대로 읽으면 되는 상황인데 계속 NG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질질 끌려지면서 미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협상 트럼프의 재선용 성과물인 거고,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판도 다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서 트럼프의 재선용 성과물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북한 문제도 중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도 다 미국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북대직원, 중대직원 다 트럼프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자꾸 NG를 내고 있으니까 중간에 껴있는 한국 증시만 미쳐 돌아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이어진 하락 구간과 반등 구간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불확실성을 띠던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다? 바로 대선 테마주가 움직였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어떤 테마가 움직여줬느냐? 반등 이후에 재차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확인하러 가면서 수소차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완만한 반등, 한 번에 하락 없이 스트레이트로 쭉쭉 올라와주는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보시죠. 삼성전자 39,000원 이하권에서 47,000원대까지 단번에 회복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8,000원 이하권에서 77,000원까지 회복해줬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수로 돌아와서 정치 테마와 대선 테마와 그리고 수소차 테마, 정책이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1월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2월에서는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3월 달에 북한 이슈로 인해서 북미 대화 결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월 말에 있었던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물이 0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무역협상 결렬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됐죠. 이번 시장 하락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4월 중순에서부터 시작된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반영됐는데 하락폭이 어느 정도냐? 북미 대화 결렬, 협상 결렬에 의해서 나타났던 N자형 하락 파동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은 하나로 봅니다. N자형 파동이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벌써 첫 번째 하락에서 동일한 수치만큼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낙폭이 조금 더 크게 진행되긴 했는데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면 1차 하락이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2차 조정이고 두 개의 수준이 비슷하긴 하지만 1차 하락의 폭이 조금 더 깊긴 합니다. 이번에는 1차 하락의 폭이 얕고 2차 하락의 폭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던 저점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2080포인트 이하권의
진입했고요. 저점으로 인식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코스피 PER이 8%대까지 내려와 주면서 8%대에 머물러 주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한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매수해 줬다라는 거죠. 2018년 10월부터 언제까지? 2019년 2월까지 양매수입니다. 양매수. 지난해 외국인이 이탈되면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의 자금 이탈이 진행됐었는데 연말에 2018년도 4분기부터 2019년도 1분기까지 어마어마한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3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금이 다시 한번 회귀했고 기관도 외국인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와 줬는데 현재 구간에서 기관이 냅다 팔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올해로 봐줘야겠죠. 그리고 시작은 1월 1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조 원, 6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기관은 3조 6천억을 매도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코스피에서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은 7,600억 순매수, 기관은 1조 7천억 순매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9,600억 원, 약 1조 원에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은 2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했다라는 것은 선물에 풋으로 베팅을 하면서 낙폭에 대해서 이득을 취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느 게 이득일까요? 어느 게 이득이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재상승을 염두해서 현물을 팔지 않고 단기 낙폭 구간에서 선물 매도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기관이 반대 포지션으로 차익을 내줬죠. 기관은 현물 매도를 통해서 현물 공매도와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갔고 선물에서는 매수를 해주면서 약간의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외국인에게 이득을 취해줬다라는 겁니다. 상응한 대가를 가지고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교환을. 기관은 항상 외국인에 따라가고 있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시장 반등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선물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시작될 때 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올라선다. 선물을 보시게 되면 기관은 거의 무포지션에 가깝습니다. 5월달 움직임에서 외국인은 역시나 계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차이가 없죠. 그리고 기관은 이제 매도세를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5월달에만 선물을 1조 원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1조 2천억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챙긴 거죠. 이렇게 맞교환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가두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